후반부 첫 번 강의가 될 텐데, 이제, 그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에 뭐 실라버스에서도 이제 그 예고를 했지만, 이제는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 실제로 지금 뭐 현재 쓰이는, 딥러닝의 그 기술들에 대해서 앞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좀 쉬운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와 개인 프로젝트를 하시게 될 텐데, 이제 그거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되는지 하는 거는 이제 후반부 강의에서 조금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그럼 스테이트 오브 아트 테크놀로지들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상기해 드리면은 이제 오늘 할 컴퓨터 비전에 이제 해당되는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말을 만들게 된 그런 아주 그 기념비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죠. 사실은 이거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1990년부터 나와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그 마이크 켜 있는 분은 질문하실 때만 빼고는 좀 꺼 주시겠어요? 지금 아직 켜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아이 목소리가인지 엄마 목소리신지 나오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 인공지능의 그 또 한 가지 주요, 지금 한 분 좀 꺼주실래요? 아니시고, 누가 켜 있을까? 뮤트, 껐고. 이제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한 가지 우리가 시각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청각에 해당하는 부분 혹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랭귀지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언어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언어에도 실제 우리가 말하는 음성과 아니면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그 텍스트로 된 언어를 처리하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텍스트로 된 언어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그 좀 더 발전시킨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 상당히 인기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창작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그 GAN이라는 겁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ural Network.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뭐 발표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이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한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요새 새로 나온 GPT-3라든가 그런 여러 최근의 언어 처리 알고리즘들의 거의 대부분 채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알고리즘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뭐 본격적으로 코딩하기는 힘들지만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이미 여러분들이 콜랩 같은 데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tensorflow.org 뭐 이런 곳에 가시면은 예제 코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변형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나 여러분들의 뭐 실제 회사에서도 충분히 응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대략의 그 앞으로 진행될 내용이겠고요. 그래서 조금 뭐 이거 벅차다. 지금 이제 뭐 텀 프로젝트도 해야 된다고 개인 프로젝트도 해야 된다고 뭐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또 막상 해보면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달려들어 보시면은 또 생각 외로 쉽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는데, 이미지 분류를 전에 우리 해봤어요. 이런 예를 가지고 해봤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거가 아주 쉬운 예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셔츠라든가, 자켓인가요? 자켓, 셔츠, 뭐, 바지, 그 다음에 티셔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들이, 그, 우리가 갖고 오는 영상 파일, 뭐, JPEG이라든가, 뭐, PNG라든가, 이런 파일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처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가운데에 있거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떤 불규칙한, 예를 들어서 한 이미지 안에 두 개의 물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해보신 대로 상당히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98%, 99%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정확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뭐 예를 들면 뭐 한 구탱이에 조그맣게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변형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이게 배운 이미지에 비해서 조금 상당히 다를 수도 있고, 이제 이게 회전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작동하는 로버스트한 알고리즘들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현실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우리가 실습을 해봤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 현실적인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발전된 아키텍처, 이것이 CNN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들은. 그래서 뭐 픽셀의 사이즈도 비교적 작고, 그 다음에 뭐 레귤러하게 그 센터링도 잘 해놓고, 물체 크기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잘 해놔서 이제 분류하기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웃풋은 우리가 10가지 클래스라면은 그거를 넘버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에 나와야 될 값들도 굉장히 오비어스한 이런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그런 이미지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이 신발이라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최근에 나온 컴퓨터 비전을 위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들은 이제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처음 성과를 올리기 시작한 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얀 르군 박사죠. 제가 이제 개최했던 컨퍼런스에 와가지고서 1990년에 만들었던 르넷이라고 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그 당시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95년에 한국에 와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어떤 분의 또 마이크가 다시 켜졌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더라? 1990년에 이제 이것을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가 90년에 닙스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뉴로 IPS라고 이제 이름을 약간 바꿨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한 논문이 이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첫 번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좀 잘 정리해 가지고서 쉽게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알고리즘하고도 비교하고 이제 그런 또 리뷰성의 페이퍼를 제가 했던 컨퍼런스 에서 발표를 하고 그거를 이제 리뷰 아티클을 이 책에다가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도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링크를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페이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페이퍼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이런 단계별로 어떤 비전에 관련되는 필터링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의 눈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여기 한번 이 동영상은 아니고 간단한 zip 파일인데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개의 열이 있는데 맨 밑에 레이어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 다음 레이어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 다음에 맨 저쪽에 이제 아웃풋 쪽에 가 있는 레이어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리시구나. 그러면 이걸로 바꾸면은 잘 보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 이제 우리가 르넷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했던 어플리케이션은 핸드리튼 캐릭터 레코그니션이고 실제로 USPS 미국 우체국이죠. 미국 정부의 우체국 USPS에서 우편 번호를 사람이 손으로 썼는데 그걸 읽어내느라고 이제 사용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사람이 손으로 쓴 글씨를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던 네트워크이고, 그래서 98년 페이퍼는 요슈아 벤지오와 같이 쓴 페이퍼인데, 참 90년 페이퍼는 이제 벨레베 그룹들이 있었고, 98년 페이퍼가 이제 르넷5라고 해서 마지막 버전을 이제 소개한 그런 페이퍼인데, 98년 제가 벨랩에서 이 그룹에 하고 같이 가서 일하고 있을 때기도 한데, 르넷 페이퍼가 지금
소위 불리는 리넷 페이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핸드레이튼 캐릭터 레코그니션에서 쓰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거하고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는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해서 바프닉의 이제 이론에 의거한 통계라기는 그렇고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 모델이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 조합하면은 이게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느냐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거하고 비교할 때 이제 특별히 강력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그 뉴럴 네트워크 리서치가 이 정도 내 그러니까 1988년에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이라고 해가지고서 처음 그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이 발명됐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흥분했던 거와는 달리 고만고만하네, 역시 기존에 쓰던 알고리즘이 더 나을 수가 있겠어, 이제 이런 분위기였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다시 조금 이제 붐이 가라앉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다음에 논문들이 나옴으로써 이제 굉장히 다시 붐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페이퍼인데 2012년에 나왔어요. 근데 2006, 7년에 힌튼의 학생들이 이 CNN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좋은 성과를 일반적인 이미지 인식,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 쓴 글자나 숫자나 이런 거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이미지넷 컴페티션이라는 게 컴퓨터 비전에서 유명한 전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컴페티션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여기 여러분이 그래프에서 보시지만은 2012년에 이제 알렉스라고 하는 힌튼의 학생이었는지 포스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렉스 넷이라는 거를 고안을 해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2011년까지의 성능에 비해서 에러가 거의 반으로 주는 획기적인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이제 흥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5개를 사용한 그런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굉장히 그 센세이션이 됐고, 여기 보이는 이 힌튼이라는 분은 이제 그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사실은 아이디어는 이제 그 당시 스탠포드의 심리학과의 룸멜하트 교수가 이제 대부분 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심리학과라서 이제 수학 같은 거를 잘 포뮬레이트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해서 같이 발표하고 해서 이제 그 인공신경망을 이제 다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의 붐을 만드는데 이제 일조를 하셨고, 여기서도 사실은 자기 아이디어는 아니고 르크운 그룹에서 처음 만들어진 아이디어지만 그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던,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키롤들을 했죠. 그리고 이분이 말을 잘 만들어서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케팅을 했느냐,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딥 러닝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옛날에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그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딥 러닝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부음을 일으킨 또 혁혁한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믹한 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업적으로 튜링 어워드라고 하죠. 컴퓨터 사이언스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튜링 어워드를 이 르넷을 처음 고안한 얀 루쿤, 그리고 요슈아 벤지오, 그리고 이 제프 힌튼이 같이 노벨상에 해당되는 튜링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소위 딥러닝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그 성능이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통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데 이게 90년대에 개발된 기술들이라고 얘기하면은 90년대 초반에 개발된 기술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좀 그거 구닥다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처럼 마케팅을 새로 한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아키텍처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피처를 찾아내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링 혹은 뭐 픽셀의 크기를 뭐 줄이면서 이제 주요한 피처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간략화하는 층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미리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편집을 해서 시청과 효과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픽셀별로 쫓아가면서 네. 계속 바꿔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어떻게 됐어요? 색깔이 없어지고 네. 선이 남았죠? 네, 선들만 오히려 더. 네, 선이 남았는데 선이 약간 수직선만 남았죠. 네네네. 그러네, 가로가 진짜. 없네. 네네. 가로선은 굉장히 약하고요. 네. 그래서 가운데다가 000을 넣으면은 수직선을 와우. 만들게 됩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3대 천왕 배울 때 배웠던 알지. 뭐를 써야 될까요? 근데 제가 그 3대 천왕 중에 외우는 게 CNN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CNN 채널 때문에, 뉴스 때문에. 근데 이거 CNN 답이에요? 네, CNN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I는 내 친구를 이렇게 넣어놓고 했잖아요.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도 쥐를 잡을 수 있는 소가 됐어요. 찍어도 맞잖아. 맞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보셔야 돼요. 네네네. 방송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신경망이기도 한데요. 특히 그걸 시각? 이용해. 네. 그렇습니다. 시각 이미지를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CNN을 이용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돼. CNN이 뭐의 약자인가 하면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 이미지 분류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간단하게 해봤지만 패션 그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네. 분류를 해봤는데 이런 정도를 분류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다 하실 수 있게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용했던 신경망이 fully connected multi-layer perceptron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데이터가 특별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데이터들은 네네. 굉장히 잘 준비해 놓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니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네.
데이터 자체도 비교적 작게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화면 한가운데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물체가 둘 있다. 그쵸. 혹은 뭐 옆에 삐뚤어져 있다. 뭐 이런 경우들에는 이제 우리가 썼던 뉴럴 네트워크가 사실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예쁘게 이미지를 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학습들이 다 경우가 이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CNN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앱이 보이지 않네요.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볼 수. 우리가 인공지능 하는 줄 알고 시리가 반응했어. 왜 씨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래? 9번은 이제 우리가 신발이다, 네. 뭐 부츠다, 레이블이 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신발들이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한 형태도 없고, 그다음에 색깔도 뭐 가지가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능력 있는 신경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사용해 볼 그 그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정체가 아닌 거 맞죠? 저 지금 제가 너무 정지해 있어서 저도 놀랐는데 제 모습을 보고. 근데 우리는 교수님을 믿어. 나는 옆집 아저씨가 얼마나 친근하게 설명해 줄지 너무 기대돼. 네네네. 지금 칠명 걸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알파 폴드 할 때도 그러니까 이거요. 굉장히 복잡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들어가서 보면은 생각보다는 간단했잖아요. 맞아요. 끝날 땐 항상 웃으면서 끝났어요. 네네. 언제 그럴 그래서 거야? 이거를 조금 기다려 보시면 그다지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봤던 것보다는 층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는 우리가 맞아요. 볼 수 있죠. 아까 네. 퍼센트론과는 네네. 달리 이제 중간중간에 뭐가 있네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네, 설명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첫 번째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건데, 컨볼루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죠. 뭘까요? 네, 어떤 이미지에서부터 특징들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필터라고 해요. 필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미지들이 일반적으로 0에서 255까지의 값들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네. 어떤 숫자를 곱해서 피처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픽셀이 있는데 그거 값이 192라고 해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그 옆에는 이제 다른 값들이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곱할 필터는 이런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에다가는 4.5를 곱하고, 네. 그 바로 위에 있는 거에다는 0을 곱하고, 옆에 있는 거에다는 0.5를 곱하고, 이런 어떤 곱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 거를 모두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질문. 값은 그냥 임의로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네, 여기는 임의로 대충 넣어본 겁니다. 이렇게 딱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네네네. 네네. 그리고 이 필터를 사실은 우리의 신경망이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만듭니다, 나중에. 네. 그럼 이 필터를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밑에 9개의 픽셀에 있는 값과 이 필터의 값들을 각각 곱해주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좀 곱해서 더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곱한 값들을 전부 더하면 이제 필터를 적용한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픽셀별로 쫓아가면서 네. 계속 바꿔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작게 만들어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컨볼루션을 할 때는 네. 양쪽 끝에 있는 줄들이 없어지니까 원래 2차원 픽셀이라 그러면 양 끝에 있는 두 개가 빠져서 네. 조금 줄어든 이미지가 되게 되겠죠. 그렇네요. 지금 각각 이 구역마다 그 픽셀을 적용해서 값들을 산출해내고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를 들면 여기서 적용한 필터는 가운데 줄, 그러니까 네. 위아래로 가운데 줄은 0이 전부 다 곱해져 있죠. 네. 그리고 주변에는 값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필터를 곱할 때는 가운데 내가 픽셀 값이 어떤 것이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네. 0이 되니까. 주위에 있는 값들 가지고 만든 건데 이것을 곱해주면 뭐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왜곡된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색깔이 없어졌죠. 맞네. 색깔이 신기하다. 없어졌다. 우와. 색깔이 없어지고 네.
선이 남았죠? 네, 네. 선들만 오히려 더. 네, 선이 남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선이? 손이 약간 네, 수직선만 남았죠? 네. 그러네. 가로가 진짜. 없네. 네네. 가로선은 굉장히 약하고요. 네. 네네. 그래서 가운데다가 000을 넣으면은 아. 수직선을 와우. 만들게 됩니다. 아. 왜죠? 왜냐하면 그 원리를 대부분 코딩 클래스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는데 네. 가운데 000을 곱했으니까 거기에 어떤 값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위아래로 내가 있는 줄은 별로 영향을 안 주잖아요. 네. 근데 값이 곱해주는 값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그걸 곱해줬다는 얘기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줄은 마이너스를 곱해줬고 오른쪽에 있는 줄은 플러스를 곱해줬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를 계산하는 연산이 됩니다. 오. 그렇게 해서 선이 되는 거구나. 네, 그러면 오. 오른쪽과 왼쪽이 차이가 많으면 오. 값이 커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면이 바뀔 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선이 되는 거죠. 음. 우리가 원래 이미지를,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가서 보면 와우. 네. 수직선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늘과 기둥은 색깔이 틀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차이가 큰 거고. 맞네, 맞네. 그렇죠? 큰 건가요? 큰 거. 차이가 큰 거죠. 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천장과 또 하늘 부분의 차이, 거기에 지나가는 선을 보면은 거기도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많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런 필터를 곱해주면 이 면과 면의 경계선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수직선을 찾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방식의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런 이렇게. 필터들을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서 썼어요. 네. 저 만든 사람들 진짜 네. 천재다. 신기하다. 필터는 요번엔 좀 바꿔봤어요. 위아래는 값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있는 가로줄에는 값이 없어요. 전부 그러게요. 0이에요. 네. 이런 필터를 곱해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가로선이. 역시 가로선이 잘 그림이 나왔네.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가로선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다가 0을 곱해줬다는 얘기는 내가 있는 가로선에서는 그 값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가 그 색깔이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이용해서 감지를 할 수가 있죠. 수평선의 면분할이 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제는 보니까 뭐 좀 알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따라가면 괜찮아요. 그 다음 것은 이제 풀링이라는 겁니다. 풀링. HD 이미지 같으면 1920 곱하기 뭐 1080 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분류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그럼 우리가 특징들만 추출해서 간단하게 할 수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맥스 풀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픽셀들의 값이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4칸씩 합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값만 찾아내고 네.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값이 찾아지겠죠. 네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4 곱하기 4였는데 네. 두 개씩 풀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 2 곱하기 2개의 칸이 네. 있는 이런 이미지가 되겠죠.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실제로 하는가 가볼까요?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아까 있던 바로 그 이미지들인데요. 네.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맥시멈 이미지를 찾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둘째 번 것도 찾아서 네. 144가 제일 크니까 144, 255, 168 가장 큰 값들을 찾았습니다. 네. 작아진 이미지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새로운 픽셀을 만든 거죠. 진짜 신기하네. 오. 이렇게 하면 네. 실제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걸 보면 네.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두 개씩 합치면 그러네요. 첫 번 이미지하고 얼핏 보기에는 거의 똑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오. 뭐가 좀 달라졌어요? 이게 픽셀이 네. 적다 보니 좀 거칠어졌죠, 선이. 네, 맞아요. 이게 낮은.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를 우리가 네. 보게 되면 저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레이어처럼 이게 얹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필터를 한 번 더 그쵸. 추가한 더 거죠.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랑 되게 비슷한데? 이 그렇죠. 디자인하거나 이럴 그렇죠, 때는. 그렇죠. 해상도는 낮아졌는데, 이것을 신경망이 계산하기에는 훨씬 쉬워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 그러네, 진짜.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컨볼루션과 푸링을 거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보면은 앞에 나왔던 신발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곱하기 해가지고. 네네네. 맨 왼쪽 위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네. 이게 신발 밑창하고 신발 꼭대기, 부츠에 그 부분을 찾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세 번째쯤 네. 가서 보면은 거기는 이제 대체적인 네. 윤곽 뭐 이런 거를 찾아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신경망에서 찾아지는 거죠. 아. 우리가 한 일을 보면은 처음에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컨볼루션을 했잖아요. 네. 컨볼루션은 뭘 한 거였어요? 피처를 찾는 거, 그렇죠. 특징을 찾는 거였고 네. 두 번째 풀링을 합니다. 풀링은 뭐냐면은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거. 네. 예,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예,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문제를 훨씬 풀기 쉽게 되는 쉽게 그냥 만들어주는 거네. 네네네. 예, 그래서 참.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딥러닝이요? 레이어가 점점점 깊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딥러닝이 되었습니다. 오. 근데 되게 신기하다. 저는 우와. 딥러닝이라고 하면 뭔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할 오히려 수도 있고. 이 문제를 네. 풀기 쉽게 점점 심플하게 만드는 거네요. 되게 재밌다. 천재들이네, 천재들이야. 너무 신기한 게 아니 너무 신기하다. 저도 컨볼루션을 하면서 필터를 만들면 해상도가 높아지나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나도 아까 그래서 거기서 진짜. 잠깐 이해를 못했거든. 네, 저도 순간 왜 낮아지지? 네네. 이랬는데 실제로 이미지를 볼 때 하는 일도 그거잖아요. 그런가요? 특징을 파악하고. 누구 사람을 보면은 그러네. 맞아요. 그 사람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만 우리 머릿속에 그치. 남잖아요. 다 디테일하게 맞아. 누가 기억할 주민 수는 몇 개 없지. 이거 다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신기하네. HD 이미지로 우리가 연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략 그 사람의 얼굴 윤곽, 네. 그다음에 어떤 눈이 이런 모양을 가졌고 뭐 이제 이런 그 경계선 같은 것들을 네. 우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랑 똑같이 만든 거네. 몽타주를 만들 때도 뭐 그렇다. 눈이 이렇게 삐쭉 그쵸. 올라갔던 것 같아요. 특징만 뭐 이제 잡아내는 특징만 거니까. 잡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음. 그와 마찬가지로 신경망도 그렇게 특징을 만들어주는 잡아내가면서 단순화해가면서 대박이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이 그림만 보면 네.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우리도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필터가 되는 거야. 진짜 네네. 우리의 인식하는 과정이 그걸 똑같이 보여주는 거네요. 아니 참 그렇죠. 근데 뭐든지 단순화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묘잖아요. 그쵸. 이게 되게 비슷하네요. 오. 참 재밌네 그렇게 하니까. 네. 인공지능이 그렇게 몰리는 게 진짜 아니구나. 우리의 네. 모습과 닮아 있네요. 진짜 사람을 본따서 만든 그러니까. 거니까. 네네. 코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아주 간단한 네. 그 그래서 레이어가 써 있구나.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그러니까 네. 근데 히든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었던 신경망은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네. 모델아 너 데이터 줄 테니 학습해서 나한테 답을 줘 이런 일을 우리가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와 아주 비슷한 코드로 보다 조금 복잡해요. 비슷한 코드로 우리 지금 만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같이 따라 읽으면 한 네. 2줄 추가됐나? 2줄 추가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아시겠죠? 네네네. 여기 그러네. 콘브 2D라는 거는 네. 2차원 컨볼루셔널 만들어. 필터를 집어넣어라. 그런 일을 하는 필터가 들어있는 레이어를 추가하고 네. 그 다음에 맥스 풀링 2D 그 다음에 EE라는 그런 또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네. 그런 레이어를 집어넣어라. 아,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플래튼 한다는 얘기는 쭉 펼친 다음에 네. 그거를 앞에서 했던 2층 또 해? 신경망처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예. 진짜? 인풋은 앞에와 똑같이 28, 28, 1 해서 이미지 사이즈가 딱 그렇잖아요. 네. 그죠? 여기서 28은 가로 사이즈, 28은 또 세로 사이즈, 그 다음에 1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흑백 이미지니까 한 컴포넌트만 있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64. 64는 뭘까요? 피처를 몇 개를 찾아낼 네. 건가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피처를 찾아내는 그 아까 개수. 컨볼루션 필터들을 몇 개를 사용할 건가 하는 거고요. 네. 64개 필터를 사용해 이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64개의 필터를 사용해. 그리고 음.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림에서 나온 거는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풀링 레이어를 두 번씩 썼죠. 네. 이것이 이제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네. 레이어가 조금 더 들어가 가지고서 한두 줄 많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졌네, 결국에. 만들어졌죠. 네. 참 신기하다. 네, 그러면 참 신기하다. 아니, 그리고 이거를 되게 여러 번 봤는데도 이 레이어라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네. 오늘 다시 보니까 이게 레이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레이어네. 네, 진짜 레이어네. 네, 맞아. 맞습니다. 이게 늘 보던 거라도 사실 그게 저희한테 완전한 지식을 오늘 좀 와닿네요. 그래서 진짜 꾸준히 봐야 네, 그러니까 됩니다. 이 케라스라는 거가 뭐냐 하면은 라이브러리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이런 모델들을 미리 만들어서 쫙 준비해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있는 걸 갖다가 쓰듯이 네. 뭐 예를 들면 스파게티 할 때 내가 일부러 소스를 만들지 않고 통조림에 들어있는 것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 맞아, 마찬가지로 맞아. 케라스에 들어있는 이런 우리한테 간편식품이네. 유용한 모델들을 소스를, 가져다 쓰면 되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네. 케라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간편 조리식 같은 거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계.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새로운 걸 만들려면은 내가 이제 직접 해야 되니까. 코딩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비유가 좋아. 우리가 지금 한다는 코딩이라는 것은 네. 그냥 저기 슈퍼마켓에 가서 맞아요. 물건 즉석 조리식품 소스 사오고. 사오는 거 그쵸. 이렇게 쉽게 그거를 그대로 쓸 수도 아, 있지만 약간 버섯이랑 몇 개만 조금 더 추가해서 먹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약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그쵸.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은 수포자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컨볼루셔널 네.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코딩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거를 배웠어요. 배웠는데 네. 이것은 실제로 코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을 바로 그쪽에 가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역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렵지 않게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콜랩 코드고요. 전체를 한번 런을 해보실래요? 아, 네. 이거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런타임에서 run all 하면은 모든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하나씩 말고 이건가요? 아, 런타임. 런을 런. 하면 이제 run anyway 해서 전체가 돌아가고 오, 돌아오고 있어. 네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있고요. 네. import tensorflow 해서 네. 오, 뭐가 되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파일들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가위바위보 이런 네. 파일들을 이제 갖고 온 거네요. 갖고 손을, 온 거죠. 네, 이미지를 인식했고. 가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에이, 있더라고요. 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학습시켜야 되는 거야. 가위를 인식을 하려면. 맥스 풀링 뭐 이제 이런 그 단계들을 다 거쳐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하고 있죠. 그거 참 신기하다. 네. 오늘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저는 되게 그거 배운 게 가장 큰데
딥러닝 하는 게 점점 쉽게 만들어줄 거다. 그치, 풀이하기 쉽게. 마치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펼쳐가지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이 좋은 알고리즘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런 그쵸. 거는 케라스에 또 다 준비가 돼 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신기해요. 이게 그치. 영상을 보고 나면 될 것 같아. 이거 약간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그 기분이에요. 네. AI는 내 친구! 이 CNN 아키텍처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저기 돌아가서 보면 처음에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레이어는 이제 그 컴퓨터 비전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던 필터링을 신경망이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준 형태의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레이어를 지나면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라고 해가지고서 픽셀을 줄여줘서 이제 우리가 핸들링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레이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볼루션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레이어가 컨볼루션이 두 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컨볼루션을 이제 우리가 해왔는데, 필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 보이시죠? 요거하고 곱해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더해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 놈하고 곱해주고, 그걸 또 더해주고, 얘하고를 곱해주고, 그죠? 네. 그다음에 얘랑 또 얘를 곱해주는 거죠. 즉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는 뭐 임의에 아무거나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신기한 짓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액션 요건 지나가고 이거 좀 지울까요? erase 다 지우고 보기 싫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요 부분이 요 부분이 0으로 돼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그냥 색깔을 다 없애주는 겁니다. 그럼 이 필터가 해주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애들 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보면 왼쪽에 있는 애들의 값,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의 값에서 왼쪽에 있는 애들의 값을 뺀 거가 사실은 이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연산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코에피션트가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플러스 코에피션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값이 크면은 굉장히 큰 플러스 값이 나올 것이고, 왼쪽 값이 크면은 굉장히 큰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면 분할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필터를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이 요렇게 하면은 이제 면 분할 필터니까 뭐 요렇게 하면은 또 어떤 종류의 역할을 하는 필터니까 하는 것을 이제 그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런 필터링을 여러 차례 레이어링을 해가지고서 하고 싶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토샵 같은 데서 보는 여러 가지 필터들이 이제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가
우리가 분류하려고 하는 혹은 처리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포토샵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또 다른 종류의 포토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된 부분이 중요하게 된 거고, 지우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그 부분의 색깔은 없애버리고 위와 아래의 값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수평 방향의 면 분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찾아가지고서 이제 하얀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 방향은 이렇게 보여줬고 수평 방향은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포토샵을 잘 쓰시는 분들 있을 텐데 뭐 들어가서 보면 이런 필터들이 다 들어 있어요. 뭐 굉장히 뭐 복잡한 그 사용법을 사용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뭐냐면은 이런 학습에 따라 가지고서 이미지를 많이 주게 되면은 그런 걸 자동으로 신경망이 찾아낸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기특해요. 그죠? 사람이 직접 그거를 포토샵을 안 배워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그 필터들을 배운다. 그냥 풀링은 이렇게 이제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여기서 요 부분을 대표하는 놈은 여기 6으로 가장 큰 숫자를 대표 선수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 부분을 대표하는 건 여기 8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8을 넣었잖아, 8을.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 전체를 대표할 때 가장 큰 값이 요거니까 거기다 3을 넣어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풀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픽셀이 가장 큰 값을 찾아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새로운 값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필터를 거쳐서 나온 애들을 봤더니 거기 첫 번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얘들은 이제 그 수평면 분할한 애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아까 거기에 저기 부츠가 있었는데 부츠 밑바닥하고 부츠 위에 있는 면 분할된 부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전체적인 모양 자체를 이제 대충 잡아주는 필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코드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였는데 보면 이제 플래튼이라는 거는 플랫하게 전체를 만드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덴스 커넥션,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모든 인풋 레이어와 그다음 레이어를 다 연결해 준다는 게 이제 덴스한 네트워크였고, 뭐 액티베이션 펑션은 여기 보면 이 렐루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렐루를 쓴다고 그랬는데 렐루를 써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는 10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니까 여러 개의 클래스로 분류할 때는 우리가 보통 소프트맥스 함수를 쓴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쓴 거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바꿔준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런 시퀀셜한 그러니까 층층층층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각각 레이어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름이 바뀌어서 여기 보면 컨볼루션, 컨볼루션 레이어고요. 2D 컨볼루션이에요. 그죠? 이게 2D 상태에서 이제 컨볼루션 하고 있죠. 3D 컨볼루션도 있을 수 있고
뭐 any dimensional convolution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맥스 풀링이라는 게 투 디멘전에서 이렇게 네모난 그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내는 거고, 그 각각의 박스의 크기가 2 곱하기 2다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온 거죠. 여기 뭐 인풋 쉐입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건 앞에서 우리 다 썼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고, 액티베이션 펑션도 밸류를 썼다 하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거는 뭐겠어요? 여기 있는 거는 컨볼루션 필터의 사이즈가 얼마나냐 이런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는 뭐냐?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해서 거기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히든 레이어로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히든 레이어로부터 이제 아웃풋 레이어로 갈 때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레이어에서 마지막 그 히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가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 10개의 클래스가 있으니까 소프트맥스가 된다. 이렇게 되면 뭐 아무리 내가 나는 코딩하고 담싼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계속해서 이제 뭐 사지선다와 가로안 채우기 이걸 해왔는데 이걸 못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스크래치로부터 할 수는 없는데, 이 중에는 물론 좀 그 코딩 경험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링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스스로 또 바꿔가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 그 문과 적성을 가지신 분들도, 그래서 내가 코딩은 진짜 싫어한다, 혹은 수학적인 얘기하면 나 골치 아프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다, API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인풋 쉐이프, 그다음에 요거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이제 히든 노드의 사이즈에서 필터의 개수가 이제 64개고 풀링. 그다음에 이제 2배를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층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컨볼루션 레이어를. 그 컨볼루션 레이어 2개, 풀링 레이어 2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레졸루션도 이제 한쪽 방향으로 볼 때 4배 정도로 이제 듬성듬성해졌을 거고, 그러니 이제 뭐 처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이런 레이어에 있는데 처음에 볼 때는 복잡했지만 이제는 이거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문 같은 데에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저기 써 있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샘플 코드가 어디 있느냐, 여기 제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이걸 덜깍 누르면 이제 글로 가는데, 제가 쉐어를 또 그걸 해드려야지 여러분이 보이죠. 그래서 보이시죠? 네, 이제 쉐어링 된 거가 바뀌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리고 해보시면 되는데, 또 그래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바꾸고 뭐 여러 가지 해보려면은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정한결 조교님이 이 코드를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레시테이션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뭐 그런 시간을 에, 갖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가만 있자.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그 그래서 쉐어를 끊어야지 내가 이게 채팅창이 보이던데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질문을 한번 급 마무리네요. 하하. 예. 사실은 이게 유튜브가 뭐 뒤에 계속되는 유튜브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10분 넘어가면은 저기 시청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0분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필터에서 세팅되는 웨이트들은 인풋 프로그램으로 넣은 필터 개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배돼서 생성됩니까? 네, 그 웨이트들의 개수를 저기 그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하죠. 이제 그 히든 레이어를 몇 개 두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사용하게 되면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피처를 예를 들어서 뭐 히든 레이어를 뭐 10개 두면 10개만큼 이제 필터를 찾아내고 4개 두면 4개만큼 찾아내고 뭐 128개, 128개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찾아내게 됩니다. 하세호 씨 질문. 맥스 풀링 2D에서 이 2는 임의로 정하는 윈도우 사이즈인가요? 네, 맞습니다.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대개 이제 이거를 무조건 임의로 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잘 되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풀링을 많이 할수록 모델의 정확도는 떨어질 것 같은데 풀링의 정도는 연구가 효율성이나 정확성이냐 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정하는 건지요. 아니요. 풀링 자체가 레솔루션을 줄여주긴 하지만 줄인다고 해서 성능이 반드시 나빠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에센셜한 피처를 얼마나 더 정확히 잡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서 가장 적합한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제 뒤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잠깐만요. 제가 그걸 찾아볼 텐데 사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여러분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넷이라는 걸로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플레이 인 윈도우를 해지 내가 나머지가 보이지. 쉐어 여기 이거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르넷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풀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또 다르게 쓰고 있고 굉장히 작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풀링은 그리고 여기 컨볼루션 레이어도 조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흔히 보는 거와는 틀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라미터들은
그 제프 힌튼이 이제 그 알렉스넷에서 사용하던 그 파라미터들을 이제 비교적 많이 흉내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뭐 르넷 5에 보면은 6개를 이제 묶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4개를 묶어서 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부터 이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그 풀링을 많이 하면은 이게 굉장히 코스 그레인 되니까 성능이 나빠지지 않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글씨를 레졸루션이 작다고 해가지고서 더 잘 읽지 못하느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디테일이 많아도 우리가 잘 못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최종 fully connected classification 레이어가 되는데, 여기서 잘 여기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피처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것들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이것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못하면 나빠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뭐 사실 제가 이 당시에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벨랩에서 얀루꾼이 처음 하고 그럴 때는 이거를 다 C 같은 거를 가지고서 다 핸드 코딩을 해가지고서 만들었고, 여기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조그맣고 원시적인 걸 가지고서 그때 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작은 네트워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가 이 지금 여기 있는 르넷 1 1990년의 모델을 이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요거하고 똑같은 파라미터로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를 했더니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왔다 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페이퍼에 있는데, 요거 링크를 여러분 PDF 파일에서 찍어서 가보시면 그 링크가 또 르꾼의 홈페이지에 이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나는 몇 퍼센트 얻었다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거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고, 르넷 1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좀 바꿔가지고서 나는 몇 퍼센트 나오더라, 이런 걸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는 바로 여러분들이 뭐 패션 엠리스트든 아니면 오리지널 엠리스트든 이런 거 다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벨랩에 있는 큰 컴퓨터를 몇 대씩 돌려가면서 이걸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GPU가 발달해가지고 그냥 구글에서 공짜로 빌려주는 콜랩에서 다 바로 돌려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쉬워지고, 이따가 이제 뭐 휴식 시간 후에 제가 GPT-3 데모를 같이 보여드릴 텐데, GPT-3를 실제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이제 여러분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갈까 하는 생각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는 제가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그 숙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리를 하고 질문을 준비해 놓으시면은 다음 주에 정한결 조교가 또 역시 이미지 프로세싱 가지고 논문을 쓰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민을 같이 공유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지혜란 씨가 질문하신 게 올라와 있네요. 교수님, 컨볼루션에서 필터는 웨이트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셨는데 코드상에는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요?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거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여기 이제 그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if shape가 28개고 여기 conv 2D라고 하는 여기 코드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컨볼루션 필터인 거죠. 그 웨이트는 어디 있느냐? 이 컨볼루션 레이어 안에 웨이트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웨이트를 스스로 바꾸는 건 아닌데 이 conv 2D라는 이 펑션을 불러 쓰게 되면 이 안에 이제 웨이트들이 다 들어 있어 가지고서 학습을 시키면 뭐 지가 알아서 그 안에 있는 웨이트들이 바뀌는 거죠.